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어느 조직 또는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리더십을 행사하거나 리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성공과 구성원들의 삶의 행복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며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권력 욕구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리더로서 필요한 경험과 훈련을 거친다고 하면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모든 삶의 영역, 경제, 정치, 행정, 교육, 문화, 종교, 가정, 스포츠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 기관이나 부서나 팀이나 서클 등에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리더는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바로 리더입니다. 동시에 리더는 조직의 결과물인 성패에 대한 모든 책임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인데요. 구원자로서의 리더 갈망,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리더에게 모든 책임과 비난을 돌리는 것, 새로운 리더에 대한 갈망,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또다시 리더에게 비난과 책임이 따르고 자신이 변화하지 않은 채 리더의 반복적 교체로는 조직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짐 콜린스는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조직의 발전에 중요한 것은 리더 개인의 역량, 컴피턴스가 아니라 조직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의 시스템과 컬처, 문화를 잘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면 그가 있을 때는 기업이 반짝할지 몰라도 그가 은퇴하면 그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가 걸출한 리더였다고 하면 100년이 넘는 GE의 오랜 역사를 보면 잭 웰치는 GE의 많은 리더들 중에 그렇게 뛰어난 리더가 아니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GE가 훌륭한 기업인 것은 잭 웰치와 같은 훌륭한 리더를 내부에서 계속 배출할 수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시스템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에서 1965년부터 1995년까지 포천지 500개 14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 최고 중의 기업인 11개 위대한 회사들의 성공 요인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레이트, 즉 위대한 회사들은 모두
공통된 리더십의 특징을 지닌 리더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적 리더십, 단계 5의 리더십, 즉 겸손하고 의지가 강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들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핵심 주체인 리더는 조직 시스템과 문화를 형성하고 정착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예를 들어서 히딩크나 박항서 감독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 현상의 복잡성입니다. 리더와 구성원들은 각자 독특한 인격, 목표, 욕구 등을 지니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복합적인 인격체입니다. 리더와 구성원들의 관계 역동성과 그들에 속한 집단 혹은 조직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직 전체의 구조와 문화, 환경 등과 같은 비인격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리더 플러스 10의 합성어입니다. 리더십의 단어적 의미는 리더가 지닌 어떤 능력이나 구성원과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의 의미로 예를 들면 스테이스맨십, 시맨십, 크래프트맨십으로서의 십과 관계의 의미, 파트너십, 펠로십, 릴레이션십의 십의 의미를 함께 가지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개인의 행동이고 집단의 활동을 공유된 목표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정의도 있고, 리더십은 조직의 일상적인 지시에 기계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저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함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몰입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와 구성원 현상입니다.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성원과 상관없이 리더 홀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구성원, 멤버라 하는 용어는 리더십 관점과 상황에 따라서 추종자, 펠로워, 부하, 서보디네이트, 동료, 파트너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리더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구성된 프로세스,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을 모티베이션 시키고 변화시키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리더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도 단편적인 사건이 아닌 과정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호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리더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 역시 구성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공동 목표 달성입니다. 리더십은
구성원들과 더불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리더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리더의 일방적인 목표가 아니라 리더와 구성원들이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인 것입니다. 다음은 변화입니다. 리더십은 현재의 상태로부터 좀 더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즉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리더십이란 변화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영향력의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리더와 구성원 간의 상호 영향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리더십과 권력입니다. 파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행하도록 상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개념을 포함하여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리더십은 구성원들을 강제하기보다는 설득과 모범, 비전 제시 등 비강제적인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발적으로 구성원들이 리더를 추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프렌치와 레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워의 기반을, 즉 권력의 기반을 5가지로 제시한 바 있죠. 첫 번째는 강제적인 권력입니다. coercive 파워입니다. 순응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폴로가 리더를 따르려고 하는 권력이 바로 강제적 권력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적 권력, 리워드 파워입니다. 폴로, 부하가 리더에 잘 순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경우가 바로 보상적 권력이고, 세 번째, 합법적 권력, legitimate power는 합법적인 지위나 공식적 권한이 리더에게 있기 때문에 부하가 따르는 경우가 합법적인 권력이고, 네 번째는 expert power, 전문적 파워로 그 분야에 리더가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경우가 전문적 권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준거적 권력은 referent power로 그를 존경하거나 좋아하여 그와 같이 되고 싶기 때문에 따르는 경우가 준거적 권력 referent power가 되겠습니다. 리더십과 지구입니다. 높은 지구에 있는 사람은 조직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합법적 권한이 있고 리더의 역할을 기대받지만 그들이 모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가 낮아 합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도 자신이 지닌 전문성이나 설득력, 비전이나 가치 혹은 헌신과 희생의 본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지구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며 리더십은 어떤 특정한 지위로부터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와 리더십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방향 제시입니다. 리더십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묻는 effectiveness, 효과성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하면 관리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였는가를 묻는 efficiency, 효율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복잡성 관리와
변화 추구입니다. 관리가 복잡성을 다루는 것이라면 리더십은 체인지, 변화를 다루는 것입니다. 조직의 복잡성을 관리하려고 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예산 수립이 중요한 반면에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하면 미래의 비전 설정과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리가 계획에 따라 조직을 설계하고 사람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비전 달성에 헌신하고 비전에 맞추어 서로 협력하도록 그들의 행동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통제와 문제 해결을 통해 계획을 달성하는 데 반해서 리더십은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킴으로 해서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안정을 지향한다고 하면 리더십의 핵심 개념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정 유지와 과정 도전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과정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탁월한 리더십 5가지 실천 행동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지닌 과정은 현재 조직의 질서와 안정성을 가져다 준 근본 원인이 됩니다. 과정에 도전한다는 것은 현재 조직의 질서와 안정을 깨트리고 좀 더 나은 조직의 상태, 비전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과 예술, 관리가 조직의 복잡한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리더십은 조직의 전체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다 본질적인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분석적 수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 사이언스라고 하면 리더십은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개념화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예술, 아트에 가까운 컨셉입니다. 보완적 관계입니다. 관리 기능이 없이 리더십만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발전하려고 하면 리더십과 관리 능력이 모두 필요하고 두 기능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와 리더십을 비교해 보면 관리가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는데 목표를 둔다고 하면 리더십은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고 관리가 복잡성을 관리한다고 하면 리더십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관리가 현재를 지향한다고 하면 리더십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고 관리가 계획과 예산에 기저한다고 하면 리더십은 비전 방향의 설정이 중요하고 관리가 조직화와 인력 충원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리더십은 비전 중심의 조율이 중요하고 관리가 통제와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면 리더십은 모티베이션과 의욕을 고취하고 관리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면 리더십은 현상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고 관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면 리더십은 예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패러다임의 분류입니다. 리더십 패러다임 분류의 한계를 보면 리더십의 각 이론들을 단순화하여 분류한 것이므로 어떤 개별 리더십 이론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패러다임에 동시에 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구분은 다양한 리더십 이론을 큰 틀에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리더십 이론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20세기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발된 리더십 이론들을 고전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비전 중심 리더십, 유기적 리더십 등 4개의 리더십 패러다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1970년대까지가 고전적 리더십의 시대였고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가 거래적 리더십 시대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가 비전 중심의 리더십이었다고 하면 2000년 이후는 유기적 리더십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리더십의 기초는 통제와 명령에 의한 관리, 리더의 지배, 리더의 권력과 리더에 대한 존경에 의해 가능했다고 하면 거래적 리더십에서의 리더십의 기초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대인관계를 통한 영향, 적절한 관리 환경의 창조가 중요했고 비전 중심 리더십의 기초는 감성에 의해 리더가 구성원을 고무시키는 데 관심을 두었고 2000년 이후에 나온 유기적 오가닉 리더십에서는 그 리더십의 기초가 집단 내에서의 상호 의미를 창출하고 리더는 공식적으로 임명되기보다 자연히 출현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고전적 리더십은 가장 오래된 리더십 패러다임으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유럽 봉건 시대의 영주로부터 최근 독재국가의 정치 지도자로 상징되는 리더 중심적 패러다임입니다. 고전적 리더십의 시기는 1970년대까지 지배했던 패러다임이고 리더의 직위와 권력에 의존하는 리더십이고 권력을 지닌 리더가 명령하고 지시하면 구성원은 리더에 대한 존경심 혹은 두려움 때문에 리더의 말에 따르게 되고 리더가 홀로 의사결정하고 구성원의 참여는 없는 상태가 바로 고전적 리더십의 형태였습니다. 트랜섹셔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래적 리더십은 휴먼 릴레이션 운동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1970년대부터 시작된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목표와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리더는 구성원을 배려하고 그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상적 권력을 활용하거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원을 설득하고 동기부여시키며 구성원과 협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들을 관여시킨다는 점에서 고전적 리더십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 중심 리더십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심해진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도까지의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이 바로 비전 중심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비전을 통해 구성원을 감화시켜 조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입니다. 비전 중심 리더십에서 구성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헌신과 개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비전 창출 단계에서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 중심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미래의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기적 리더십입니다. 2000년 이후에 역동적인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조직 환경에 맞추어 등장한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조직 전체를 지배하거나 획일적인 비전이나 행동 방식을 구성원에게 강요할 수 없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새롭게 나타난 리더십의 패러다임입니다. 리더십에 특정한 개인에게 속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고, 리더십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구성원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더십입니다. 유기적 리더십에서의 중심 인물은 교육 수준과 성숙도가 높은 집단 전체이며 리더 개인이 아닙니다. 집단의 합의를 통해서 누가 리더가 될지, 언제까지 리더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기적 리더십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자기 통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패러다임을 비교해보면, 고전적 리더십 패러다임이 리더 지배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유기적 패러다임은 탈리더 지배적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헌신도도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강제적 수능으로부터 자기 결정에 의한 헌신으로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동일한 리더십 패러다임 내에서 다양한 모습이 리더십의 형태로 나타나고, 최근 조직 환경의 복잡성, 역동성, 즉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 점으로 인해서 리더십 패러다임의 방향은 점점 유기적 리더십의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리더십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리더십 대상의 변화입니다. 즉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이나 성숙도, 민주적 경험에 기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복잡성과 개방성입니다. 따라서 리더십 패러다임의 방향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에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리더십 이론의 범위와 수준입니다. 리더 개인 입장에서는 리더십 현상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리더입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사람으로 리더 개인의 특성, 역량,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리더십의 특성 이론, 리더십의 행동 이론, 리더십의 역량 이론, 리더십 상황 이론으로 발전됩니다. 집단의 리더입니다.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집단 수준의 리더십 이론은 리더로서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이론입니다. 리더 구성원 교환이라고 하는 LMX 이론, 감성 지능과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이론이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인격인 조직을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조직 수준의 리더십 이론은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조직을 변화시키거나 조직의 외부 환경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대응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오늘은 리더십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